예, 관계 스키마 설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교화죠. 결국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지금부터 이제 등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계 스키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관계 데이터 모델, 계층형 데이터 모델, 그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관계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정교화시킨다, 최소화시킨다, 최적화시킨다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드디어 이제 관계 DB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데이터 설계에 있어서 만드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역시 현실 세계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현실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논리적 구조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걸 관계 스키마 설계라고 한다. 관계 스키마 설계는 결국 우리는 관계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거다. 관계 데이터 모델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이러한 ER 다이아그램이 그려지면 여러 개 객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뭘 표현합니까? 이런 표 형태로 표현한다. 이 표를 뭐라고 한다? 관계형 DB에서는 릴레이션이라는 말을 쓴다. 맞죠? 그 다음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라는 말하는 거고 이 회원이라고 하면 회원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개체 어커런스라고 하죠. 얘들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주민등록번호잖아요. 회원이라고 하면 회원 번호가 만약에 그 설계자에 의해서 이것이 각각의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이다고 하면 이게 기본 키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테이블이 또 하나 존재할 거 아닙니까?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럼 릴레이션과 여기 있는 특별한 항목이 연결되어서 같이 사용이 되면 이걸 외래키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설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개발 기본 키, 외래 키, 뭐 릴레이션 이건 관계 데이터 DB를 말하는 거고 보통 RDB라고 하죠. RDB,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 스키마의 설계 원칙을 보면 필요한 속성, 어트리뷰, 개체, 관계성을 식별할 릴레이션을 구성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AR 다이아그램이 그려지면 이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레코드에 뭐가 됩니까? 속성이 되어지고 뭐죠? 요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속성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 하나 개체가 되어지고 이거가 이제 서로 연관을 갖게 되겠죠? 관계성을 갖게 되고 하나의 릴레이션, 즉 표 형태로 틀을 만들어내게 된다. 데이터 중복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데이터 중복은 각각의 유일한 정보가 들어와 있어야지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속성사의 관계성을 데이터 종속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라. 이런 얘기는 이 기본 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회원 번호면 이 회원 번호에 따라서 각 상황들이 달아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검색을 할 때 여러분 회원 아이디 있잖아요. 아이디가 하나의 기본 키죠.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로그인이 되고 그 여러분 회원에는 포털 사이트에 뭐 여러분 정보가 이렇게 테이블 릴레이션 구조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여러분 정보를 하나하나 개인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역시 아이디가 될 것이고 이 아이디를 쳤을 때 여러분의 주소라든지 이름이나 비밀번호 같이 다 따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종속적인 관계를 설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효율적 데이터 처리 당연한 거고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일관성. 내가 아이디가 변경될 수는 없는 거죠. 패스워드는 변경되지만 이름은 변경될 수 없는 거잖아. 이런 형태들을 유지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는 설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스키마 변환이라는 게 나오죠. 관계 어트리뷰를 쓰고 관계 관련된 어트리뷰로 속성이죠. 하나의 회원이라고 하면 회원 속성, 회원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게 다 어트리뷰죠. 어트리뷰라는 건 속성을 말합니다. 즉 각각의 레코드에 존재하는 개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하는 거죠. 수집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전속하는 종속성을 파악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트리 집합인 릴레이션을 만든 다음 이걸 가지고
실제로 레코드를 설계한 다음에 릴레이션, 즉 테이블을 만든 다음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릴레이션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스키마 변환이라고 한다.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되겠고, 아직은 요거에 대해서 크게 언급된 바는 없으니까 이해하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현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테이블, 즉 릴레이션에서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즉 관계 DB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스키미, 앞에서 배웠던 스키마, 관계 DB라고 보시면 되겠죠. 잘못되면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이 출해하게 되고, 이러한 중복은 릴레이션 조작할 때 곤란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상 현상이라고 한다. 곤란하다는 건 이제 문제점이죠. 자,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삭제 이상이죠. 자, 여러분 그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관계 DB에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릴레이션. 자, 그래서 속성이 어떤 거예요? 회원 번호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ER 다이어그램은 회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는 회원 번호가 있고 수강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성적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기본 키를 회원 번호만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삽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회원 번호 하나가 한 과목만 선택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사람, 그러니까 1번이라는 학생은 뭘 선택한 거야? 수강 과목 2개 선택한 거고 2번은 하나만, 3번은 2개, 4번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각각의 그 투표를, 각각의 행을 구분해낼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각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2개 속성을 하나로 묶어서 기본 키로 하게 되면 구분이 되죠. 회원번호 1은 수강과목 이것은 하나의 키가 되죠. 그렇잖아요. 회원번호는 수강 과목이 2개 존재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거하고 D0, D10 또 1하고 D10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개를 묶어서 이 행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기본키가 2개로 설정이 됩니다. 꽉 반드시 하나만 갖고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삭제할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수강 릴레이션이죠. 얘가 릴레이션. 번호가 2인 학생이 있어요. 2인 학생. 얘를 D0한 수강 과목을 취소하게 되면 얘도 같이 지워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취소해 버리면 이걸 날리는 거거든요. 수강 테이블에는 존재하면 안 되니까. 물론 이제 회원 번호나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나 그 사람에 대한 그 수강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회원 테이블이 있겠죠. 회원. 그래서 회원 번호, 그 다음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런 테이블이 존재하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 테이블이 되겠죠. 이거는 지워서는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그때그때 매일매일 혹은 매달 수강될 때마다 사용되는 그런 릴레이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변동, 트랜잭션 릴레이션, 즉 계속 변화가 되는 그런 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에 대한 정보는 기본 테이블로서 변하지 않겠죠. 여기 있는 걸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필요 없어서 2번을 제거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지웠을 때 이것만 지우면 되는데 얘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어디로 뽑아내야 돼? 이쪽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같이 놓았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삭제 이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테이블을 잘못 설계하게 되면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려고 했을 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삭제가 되는 이런 현상을 삭제 현상이라, 삭제 이상.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삽입 이상은 뭐냐? 삽입 이상은 튜플을 삽입했을 때 튜플이에요. 이 한 줄이 튜플이에요. 새로운 삽입을 했을 경우에 삽입 의도가 없는 관계까지도 삽입되는 현상으로 자, 회원 번호가 5번을 집어넣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이거예요. 이것만 집어넣으려고 그래. 근데 얘는 기본 키가 뭐예요? 회원 번호 수강 과목 아닙니까? 그런데
회원번호 들어가고 이 수강 과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냐? 널 값이 들어가죠. 널. 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바이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두 0인 자료에 무 상태를 말해. 무. 우리가 A라는 값은 한 기억 장소에 오면 0, 1, 0, 0, 0, 0, 0, 1 요 7비트지만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0도 마찬가지예요. 0도 값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메모리가 처음 컴퓨터의 메모리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부팅했을 때 메모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널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 가장 많이 분포하니까 그런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5번을 삽입해야 돼요. 5번 삽입하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되는데 그리고 점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기본 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수강 번호를 반드시 집어넣게 설계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넣을 값이 들어가요. 이런 형사는 뭐가 된다는 거?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상태 삽입할 수는 없고 이메일 수강 과목 함께 삽입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삽입을 할 때 내가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지 않거나 또 여러 개가 삽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것을 삽입 이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잘 정확히 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출제가 된다. 다음 설명했을 때 이 설명을 했을 때 이건 무슨 현상이냐? 삽입 이상이다. 물론 삽입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서 주지는 않겠지만 자 갱신 이상입니다. 수정을 하고 싶어요. 회원번호 4원 회원에서 4번 회원이 어떻게 이거잖아요. 83843893이에요. 이거를 298 생신하려고 하면 4번 B2 이거 3개 투표를 갱신해야지 어느 하나만 갱신할 때 정보 모순이 발생되죠. 내가 이 부분에 가서 얘를 갖다가 바꾸고 싶어요. 뭘로? 298에 7777을 바꾸고 싶은데 바꿨어. 바뀌었다고. 근데 얘도 4번 아니야? 여기도 4번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4번이 번호가 달라? 이런 형사의 갱신이 일어나면 나중에 혼란스럽겠죠. 정확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갱신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바로 이 릴레이션을 정규화시켜야 된다. 분할할 건 분할하고 더 첨가할 건 더 첨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함수 종속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종속은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나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정규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라는 건 뭐죠? 우리가 보통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x 플러스 3 기억나시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임의 데이터가 x라고 했을 때 x가 만약에 5가 들어왔다 그러면 더하기 3에서 결과를 뽑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입력이 있었을 때 하나의 입력이 있었을 때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럼 이 5에 대해서 이 8은 함수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이 나오기 위해서는 5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 의미하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ER 다이아그램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ER 다이아그램이 있었죠. ER 다이아그램에서 회원 번호가 있다고 회원이 있다고 합시다. 회원은 회원 번호가 있고 속성이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있다.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그려진 걸 가지고 책에 있는 것처럼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즉 관계형 DB에서 릴레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 회원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의 투풀인 이 레코드를 대표성 있게 대표하는 놈이 누구냐 이거야. 대표하는 놈은 당연히 회원 번호죠. 이 회원 번호가 이름을 결정하고 전화를 결정하고 나이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 회원 번호가 만약 과목이다 그러면 회원 번호가 과목을 결정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종속관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드가 하나의 키가
이 대표성 있는 키를 뭐라고 하는 거야?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 키가 여러 개의 항목들, 즉 속성들을 결정하게 될 때 이름이 대장이야, 대장. 이름 때문에 얘네들이 결정된다면 이거를 우리가 기본 키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이 기본 키의 종속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 보통 학생이라고 합시다. 학생 있어요. 학생 있으면 학번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역시 이름이 있겠고, 뭐 전공 과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주소도 있겠죠. 혹은 전화번호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표성은 뭐냐 이거예요. 학번을 기본키로 하게 되면 이게 대표라는 거죠. 이게 기본키가 되고, 얘네들은 다 뭐예요? 얘네들에 의해서 종속관계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설계를 잘못하면 학번이 여기서 만약 교수도 종속관계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뭐 음식 이렇게 되면 전혀 엉뚱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이 학번에 의해서 음식이 결정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뭔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함수 종속 관계가 완벽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 종속의 개념을 정확히 깨우쳐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함수 종속의 정의를 보면 어떤 릴레이션 아래서 A, B가 릴레이션의 속성 부분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여기가 학번이 있고 여기가 성명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여기서 이론에서는 뭐 하는 걸 A라고 하는 거고 B라고 했을 때 관계없이 속성 B는 오직 한 개만 연관되면 B는 A의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학번이 정해짐으로써 이름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성명은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하나의 항목을 찾아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학번은 유일하잖아요. 학번이 똑같은 번호가 있나요? 주민번호가 똑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기본기로 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관계 구조를 함수의 종속성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결정자가 되는 거고 B는 종속자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설명을 했을 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로 보죠. 자, 회원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이가, 이름 같은 경우는 기본키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원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거 전화번호도 그럴 수 있어요. 집 전화번호였다면, 뭐 핸드폰은 유일하지만 일반 유선 전화하면 형제들이 같이 다니면 뭐 이동국과 이재환이 형제예요. 집 전화번호가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키로 할 수 없고 나이도 기본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투표를 이 행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다? 회원 번호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대표야, 대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뭘로 잡고 기본키로 잡는 거고, 이 기본키에서 이름과 전화번호와 나이가 다 따라 나온다. 얘네들이 바로 이 회원 번호의 종속 관계이다, 이거죠. 종속적인 종속자라는 거죠. 자, 회원 릴레이션에 포함된 회원번호, 이름, 전화번호, 나이가 있을 때 이름, 전화번호, 나이는 속성, 회원번호의 함수 종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원번호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름, 전화번호, 나이가 오직 한 개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이메투풀 T1, T2에서 회원번호가 같으면 이름, 전화번호, 나이가 같게 되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지금 설명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네, 책에 있는 거로 보시죠. 그걸 표현을 안 해놨군요. 책에 보세요. 자, 그럼 회원번호가 어떻게 변했어요? 회원번호가 주키니까 이것이 결정자가 되는 거고,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회원번호는 뭘 표현할 수 있다? 전화번호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또 회원번호는 뭘 표현할 수 있다? 나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각 함수정수를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원번호는 화살표로 하고 블레스를 다고 이름 가로죠.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뭐가 돼? 이거 종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족속 관계를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함수 종속은 어떤 관계를 또 유지할 수 있냐면 반사규칙이라는 거죠. 반사규칙. 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건 무슨 관계예요? B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요. 그럼 B라는 집합이 있어요. 1, 2. 이런 경우가 이런 성립이 되는 거죠. B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이런 관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A가 결정되면 B도 결정된다. 그렇죠? 같다는 얘기는 뭐야? 서로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똑같은 경우도 바로 함수 종속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참가 규칙이라는 거는 A와 B가 A와 이게 A라고 하고 이게 A라고 하고 이게 B라고 했을 경우에 A에다 C라고 하는 새로운 필드를 추가시키면 새로운 필드를 하나 추가시키면 똑같은 필드를 추가시켰을 때 이것도 무슨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첨가 규칙을 가질 수 있다. 이행 규칙 매우 중요하죠.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A가 B이고 B가 C면 A는 C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B가 결정되거든요.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B에서 다시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학번이 있고 여기가 주민번호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주민번호와 성명이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학번이라고 하는 N은 이게 이제 뭐라고 보는 거예요? A고 이거 B예요. 이게 B하고 C라고요.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입니까? 학번은 주민번호를 결정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B는 C를 결정한다. 얘가 여기는 결정자고 얘는 종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결국 C를 가리킬 수 있다는 이런 이행적 성립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걸 이행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해규칙이라는 것은 A에 가리키는 종속자가 두로이라고 하면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A가 되고 여기가 B하고 C면 A는 바로 뭘 나타낸 거예요? B와 C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B와 C가 바로 A의 종속관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와 B를 혹은 A와 C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되어 있는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회원번호하고 뭐 전화번호하고 또 하나 테이블로 따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거랑 구분되어 있는 하나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분해 규칙이죠. 그러니까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말은 뭐예요?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분해가 핵심이다. 분해. 결합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테이블을 만약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네 개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의 정보를 가리키고 있는 항목이 즉 속성이 한 4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40개가 있다면 거기는 이런 이행적 관계가 완전하게 종속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번호인데 여기 과목이 들어가 있다. 과목이 뭐지? 전혀 회원 번호가 과목이 있다.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레고 같은 거 있죠, 레고. 레고 이렇게 쓰나? 그 옛날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조립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레고가 크면 클수록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조그말수록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교화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큰 규모로 속성을 갖고 있는 릴레이션들을, 즉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테이블, 릴레이션을 여러 개로 잘라내야, 분해시켜야 다시 재결합하고 재결합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릴레이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상이 없는 형상, 삽입이나 삭제, 갱신할 때 이상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합 규칙도 마찬가지죠. A에서 B면 A에서 C면 A에서 BC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A에서 B를 가리키고 A에서 C를 가리키면 A는 BC를 가리키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따로 있고 얘하고 얘하고 따로 있어.
이렇게 합쳐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규화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 종속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반복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정규화의 개념. 정규화 과정이 이제 매우 중요한 거고요. 정규화 개념, 대체 어떤 것이 정규화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규화를 하나의 릴레이션에 하나의 의미만 존재할 수 있도록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 형태의 테이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회사 업무가 이 하나의 표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상당히 그 불편한 것이 많고 이상현상,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관계, 종속 관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잘라내는 것이 바로 정규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장난감 부품을 조립하는 레고 같은 게 있었을 때 아주 큰 부품이 있는 거는 별로 다양하게 어떠한 장난감 모양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가능한 조각이 많은 것들로 분해되어 있어야 다양하게 장난감 모양을 만들 수 있듯이 하나의 어떤 릴레이션만 가지고는 굉장히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 주키가 있으면 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하나의 주키가 있으면 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서 처리하는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독립성을 가지면서 서로 관계에 져서 새롭게 릴레이션을 생성해 나가기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형이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릴레이션 스키마 형태를 의미한다. 정규형은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보이스코 정규형, 고급 정규형에서 4와 5 정규형이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분해해 나가는지 각 단계마다 특정 조건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화의 목적이 뭐냐? 결국 같은 얘기지만 모든 릴레이션이 중복되지 않게 효과적으로 데이터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효과적인 연산을 하자. 가장 중요한 거죠. 삽입, 삭제, 갱신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 다음에 삽입할 때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하나에 삽입을 할 때 새로운 테이블, 릴레이션을 생성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있는 걸 가지고 조립해서 만들어 놔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주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간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중복 형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브리치, 정교화를 함으로써 서로 일치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항목, 속성이 다른 것을 지적해낼 때 완벽한 종속이 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브리치 현상을 막아낼 수 있고 자료 구조에, 데이터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적인 흐름, 알고리즘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고 역시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방지된다는 것이 바로 정기화의 필요성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듣고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이쪽을 읽어보시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정규화 과정입니다. 정규화 과정에 대한 순서를 찾는 문제는 이 내용과 함께 잘 나오는 얘기죠. 자, 원자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원자값이 아닌 도면을 분해하면 1정규형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1정규에서 완전한 종속이 아니라 부분 종속이 되는 경우를 제거하면 제2정규형이 되는 겁니다.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으면 그걸 제거했을 때 제3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학번이 바로 결정자가 되는 거죠. 주키, 기본키가 결정자인데 그것이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이다. 그 후보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 다 후보키예요. 자, 이게 릴레이션이죠. 이게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학번도 있을 수 있고 주민번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의 투표를 구분할 수 있는 속성 하나를 우리가 기본키, 결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학번이 될 수 있고 주민번호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후보키라고 얘기해요. 뒤에 나옵니다. 그걸 결정해서 제거를 하면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고 강력한 제3 정규형이라고 할 수 있죠. 다치 종속을 제거하면 이제 4 정규형이 되고 후보르 키를 통하지 않는 조인 종속을 제거하면 제5 정규형이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릴레이션을 갖다가 이상 없이 삭제나 삽입 수정 이상 없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본 정규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규형은 우리가 그 제1 정규형, 2 정규형, 3 정규형, 그 다음에 보이스 코드 정규형까지를 아주 기본적인 정규형이다 해서 기본 정규형이고, 나머지는 고급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1 정규형은 대체 뭐냐? 도메인의 원작값만으로 되어 있다면 1 정규형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그 릴레이션을 보고서 설명을 해보죠. 자, 이게 이제 비정형적인 릴레이션이라는 거죠. 회원 번호가 존재하고요. 방성형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002, 입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 방성형, 입분이, 전화번호, 332 이런 것들이 다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속성에 들어가 있는 값 자체를 도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화번호는 이 전화번호 두 개의 도메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입분위에 해당되는 도메인은 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해가 안 되죠. 이건 전화번호 하나 있으니까. 얘는 분해가 되죠. 그렇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자값이라고 그래요. 원자값. 그러니까 분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이 비정규화된 릴레이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성형 핸드폰 집전화라는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해서 완벽하게 분리시켰죠. 비어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한 도메인에는 하나의 값만 더 이상 분해할 수 있는 원자값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1 정구형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속성, 두 개의 값이 도메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전화번호를 추출해내기가, 사용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유일한 값을 갖게 해줘라. 제게 1 정규형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릴레이션에 속해 있는 도메인 값이 원작 값으로 되어 있다면 그걸 이제 1 정규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런 표를 주고 지금 같은 그림을 주고 이건 무슨 정규형이냐 물어보면 1 정규형이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도메인 값에 여러 개의 값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씩 유일하게 만들어 놨을 때 원작 값으로 만들어 놨을 때 제1 정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릴레이션 안에 속한 도메인 원자값 대면 정의. 아래 비정규 릴레이션은 하나의 전화번호 속성으로 입력된 도메인 값이 하나의 투플에서 투플을 한 줄을 말하는 거죠. 여러 값이 들어와 원자성,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것을 제1 정규 릴레이션과 같이 하나의 투표를 같이 모든 도메인 값이 하나의 원자값으로 할 수. 제가 설명한 걸 쭉 설명하고 있죠. 이걸 줬을 때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정확히 제1 정규형이 뭘 하는 건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2 정규형입니다. 어떤 릴레이션 R이 1 정규에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도메인이 원자값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기본키가 속하지 않는 모든 속성이 기본키의 완전 함수 종속이면 완전 함수 종속은 반대말은 부분 함수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먼저 보시고 다시 한번 이쪽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성적이 학번과 과학번을 성적 학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릴레이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학번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과목 번호가 있습니다. 과목 번호. 그 다음에 학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존재하겠죠? 이게 타입이라고 여기 실제로 이제 어커런스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학번이 존재하고 과목 번호가 있겠죠? 그럼 학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적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자, 학번이 과목 번호를 정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어떤 학번이 과목 번호를 정합니까? 학번은 학년을 정하죠. 학번이 성적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학번이 만약에 1번이에요. 1번이 과목 번호가 만약에 A가 있다고 합시다. A 과목이. 그래서 성적이 78점이에요. 얘는 1학년이에요. 자, 학번이 또 있어요. 1학년이에요. 학번 1인데 얘는 B 과목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80점입니다. 얘도 1학년이죠. 학번이 3번이에요. 여기 A 과목 들을 수 있죠. 학년이 얘는 2학년이에요. 얘는 100점 맞았어요. 이게 들어갈 수 있죠. 학번이 4번이에요. 여기는 A 과목을 들어요. 그 다음에 학년은 3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50점을 맞았어요.
여기 학번이 5번입니다. 그럼 여기는 B 학점수를 학번을 과목을 듣고 여기는 학년이 2학년이고 여기는 40점을 맞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시 도메인은 어떻게 돼요? 유일하게 분리될 수 없는 원자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여기 학번이 이 학번을 가지고 이 성적을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학번은 78도 있지만 이 학번에 대해서 80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행을 찾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학번만 가지고.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뭘로 잡아낸 거예요? 기본키로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학번에 과목이 들어오는 거죠. 학번 1의 학생의 A 과목이 78이지. 학번 1인 학생의 B 과목이 80이죠. 이 두 개를 묶어서 이 하나의 투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목 코드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 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학번과 관련이 되는 거지 과목 코드와는 상관이 없잖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부분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종속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면 학번, 그 다음에 과목 코드, 그 다음에 성적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을 만들고 그 이제 완벽하게 이 주키로 의해서 이것이 성적이 정하는 거죠. 완벽한 함수 종속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학번하고 그 다음에 학년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릴레이션을 분리시켜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완전 종속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켜내야만 나중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일단 1정규에 속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완전한 함수 종속으로 만들면 이정규형이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설명한 걸 보면 제2지원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학번과 과목번호, 성적이 돼야 되고, 그죠? 학번은 학년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시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 속전은 학번과 과목번호로 이루어진 기본 키의 완전한 함수 종속의 관계를 이루어 키에 만족할 수 있는 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학년 속성은 기본 키에 학번만 적용하지 부분적으로 종속 관계를 이루지 과목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번과 다시 앞으로 가시면 얘가 기본 키예요. 그죠? 그럼 얘는 성적을 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얘가 학년을 정하는 거야. 얘는 종속되지 않아요. 얘는 이 학년은 과목보도에 종속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래같이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리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두 개의 릴레이션을 완벽하게 분리시켜줘야 완벽한 어떻게 아래처럼 써 나가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두 개로 분리시켜야 완전한 함수 종속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성적 테이블, 성적 릴레이션에서는 뭘 잡고 학번, 그 다음에 과목 코드, 그 다음에 성적 이렇게 해주고 얘를 뭘로 잡고 기본키로 잡고 또 하나는 학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돼? 학번, 그 다음에 학년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걸 기본키로 가져가는 두 개의 릴레이션을 만들어줘야 완벽한 이 전경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예, 제3정규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형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1정규형과 2정규형을 다 수행한 다음이죠. 기본키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속성들이 기본키의 이행적 함수가 아니면 즉 제거가 되면 제3정규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번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가 있겠죠. 이러한 릴레이션이 존재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하나의 투표를 구분하는 기본키는 학번이 되겠죠. 그죠? 이게 학번이에요. 그런데 학번이 지도교수를 정하고 학과를 정한다. 자,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번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학번이 뭐
1, 2, 3학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 2, 3학번인데 내가 컴퓨터 공학과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도교수가 최희준입니다. 여기 한글로 쓰면 안 되죠. 빨간색으로. 네, 최희준입니다. 그러면 1, 2, 3학번이라는 학생은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갔기 때문에 최희준 교수를 만나는 거지 1, 2, 3학번이 최희준 교수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까? 자기가 뭐 내가 대학에 처음에 뭐 썼을 때 내가 우리 그 대학의 어떤 교수를 내가 컴퓨터 공학 가르치는 교수로 선정한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해진 교수를 선택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행적 관계지 완전한 함수 종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키고 혹은 그리고 나서 컴퓨터 최희준이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의 최희준이 결정되는 테이블을 릴레이션을 따로 구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부 얘기고 반대로 대학원 같은 경우는 교수를 먼저 선택하죠. 교수를. 대학교하고 학부 생활하고 대학원하고는 좀 달라요. 대학교는 그 학과가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수가 결정되지만 대학원은 교수를 선택을 해서 지도교수를 선택을 해서 그 지도교수의 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어쨌든 이런 성립은 안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학부가 아니라 학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으로. 학번이 지도교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도교수는 학과가 정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대학원. 만약 학부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학번은 학과가 결정이 돼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릴레이션은 학과는 지도교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릴레이션을 이건 학부, 대학원, 책에서 쓴 것은 대학원 개념이죠. 학번의 함수적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지도교수를 통해 이행적 함수가 종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그랬던 거는. 다시 말해 학생이 지도교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선택하면 지도교수는 자신이 소속될 학과를 선택함으로써 학생이 지도교수가 소속될 학과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 그다음 대학원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행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것을 제거하게 되면 제3정규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보이스 코드 정규형입니다. 강력한 제3정규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면 그 후보키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릴레이션에 존재하면 이 릴레이션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속성 중에 하나가 그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키가 되면 기본 키가 되는데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학번이 존재한다. 여기 주민번호가 존재한다면 주민번호도 학번도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을 다 뭐라 그래? 후보 키라고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보죠. 자, 이 상태는 어떤 릴레이션을 말하는 거죠? 학번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과목 번호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교수 번호가 존재한다. 그래서 릴레이션이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한 함수 종속이 되기 위해서 얘네들을 종속자를 준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아예 묶어서 기본키로 주었을 경우에 교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번에서 과목 코드에서 교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있다, 뭐 김유신이 있다, 뭐 최희준이 있다, 이렇게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어떤 3번의 학번이 컴퓨터 공학이 최희준 교수를 반드시 수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번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최희준 교수가 컴퓨터 공학을 강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준비를 못했거나 좀 실력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실력이 없고 내가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릴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에 대한 어떤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 무조건 컴퓨터 공학에는 이 학번이 선택한 컴퓨터 공학은 무조건 최희준 교수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테이블을 하나 생성하는 거죠. 교수 테이블을 선상하고 교수 번호를 집어넣고 어떤 과목을 과목 해가지고 어떤 과목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더 추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정규형은 우리가 분리시킨다고 생각하면 분해를 하는 거죠. 분리. 보이스 코드 정규형은 추가를 하는 겁니다. 추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해서 내가 이 교수가 어떤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형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죠. 이 정규하는 비결정자가 함수 종속을 관계는 해결하는 것이죠. 결정되지 않는 것들. 모든 속성의 모든 후보키에 만족할 만한 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이스 코드 정규형은 제3정에 속하지만 여고는 성립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수가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키 학번, 과목번호 정의하면 학번, 과목번호 교수가 성립되지만 이 교수가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으므로 이런 과목도 성립한다. 가르칠 수 있지만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 릴레이션의 기본키는 충분한 함수 조성성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행제 함수도 없기 때문에 2와 3 정규에 속하긴 하지만 결정자인 교수 번호가 후보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수 번호가죠. 후보키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이스 코드는 정규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릴레이션을 분해하고 수강 신청 릴레이션의 교수 번호 외키를 선하여 교수 과목과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학번과 교수 번호 이렇게 해서 학번을 요걸 두 개를 뭐를 잡아 놓고 바로 수강 신청 릴레이션을 하게 되고 교수 번호하고 과목 번호를 줘서 교수 번호를 뭘로 기본키로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해서 여기는 학번, 여기는 교수 번호, 여기는 교수 번호, 그 다음에 과목 이렇게 하나 내용을 더 추가하는 거죠.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지금은 요 학번과 교수 번호하고 그 다음에 과목 번호도 붙일 수 있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하나에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번에서 과목 보드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과목 번호도 교수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릴레이션을 하나 추가해 줘야 내가 교수가 역으로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아까처럼 학번 그 다음에 교수 번호 과목이 있다면 이 교수는 반드시 이 과목을 강의해야 되는 그러한 고정적인 어떤 릴레이션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형태의 부분을 보완한 것이 바로 보이스 코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정규형, 고급 정규형에 속하죠. 4정규형, 5정규형이 바로 고급 정규형에 속하는 겁니다. 다중치 정속이 제거가 되면 우리는 제4정경이 끝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치 정속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강의 릴레이션. 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걸 G1 교수가 강의한다고 합시다. G1 교수 테이블은 이렇게 있겠죠. 어딘가에. 교수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명이 있겠죠. 그래서 G1, 뭐 G2, G3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수명은 이순신, 뭐 강감찬 누구나 이렇게 있겠죠. 교재 코드도 마찬가지죠. 교주가 전산기 구조라고 하면 한 곳에서만 책을 쓰는 건 아니죠. 교재라는 것이 여러 개 출판사가 있듯이 T1, T2, T3 있다면 뭐 영진 출판사에서 출간한 게 있고 뭐 호리넌 출판사에서 출간한 게 있고 쭉 있다면 이런 릴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코드가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산기 구조라는 과목은 G1 교수가 강의를 하고 그 교수는 T1 교재를 쓴다는 거야. 그럼 전산기 구조가 있는데 이건 G2 교수가 강의하고 역시 T1 교수를 쓴다고 하자고요. 근데 전산기 구조는 또 G1 교수가 강의하는데 T2 교수가 쓴다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하는데 G3 교재를 쓰는데 G3 교수가 강의하는데 이렇게 다른 교재를 쓸 수 있는 하나가 여러 개를 가리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릴레이션은 아직 극히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걸 다중치 정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를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를 표현합니다.
함수 종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더 쓰면 이런 다중치 종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전성기 구조가 만약 과목이 10개라고 하자고요. 그럼 교수도 10명이라고 하자고. 그럼 교재 코드도 10개라고 하자고. 그렇잖아요. 과목이 10개고 교수도 10명이고 교재 코드도 10명이면 이게 대응이 되는 게 몇 개가 돼요. 곱하기 해서 1000개의 투풀. 1000개의 투풀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이건 상당히 많고 또 중복되는 현상도 많고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분해시켜버리자. 이쪽 하나의 릴레이션과 이쪽 하나의 릴레이션을 구분하게 되면 과목하고 그 다음에 교수 코드하고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수 코드 과목 코드하고 그 다음에 교재 코드를 따로 만들면 그러니까 릴레이션을 따로 분리시켜 놓으면 여기가 만약에 10개예요. 여기가 10개면 곱하기니까 100개 아닙니까? 여기도 10개고 여기가 10개니까 나올 수 있는 게 100개 아닙니까? 그래서 총 200개 정도의 튜플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가 되면 1000개니까 워낙 많은 양이 되고 이상이 생기니까 이렇게 분리시키자는 것이 바로 다중치 정속을 제거하는 제4정교용이 됩니다.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목하고 교수 코드 많아봐 10개 10개 해봐야 100개 안 되잖아요. 튜플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튜플도 줄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제4정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릴레이션 ABC 세 개의 속성이 있을 때 A씨의 도메인 값이 대응되는 B 도메인 값 C의 값의 독립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교재 코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B는 A의 다중치 종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아래 강의 릴레이션을 보면 전산교재 담당 교수는 G1, G2, 교재 코드가 T2라면 강의 릴레이션 개수는 4개가 되잖아요. 만약 이게 몇 개? 10개고 이것도 10개가 되면 몇 개? 100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뭐죠? 과목도 존재하면 1000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데이터의 중복과 이상해서를 제거하는 것, 이상해서에 나타나는 걸 제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제4정경이라고 하는 거고 사정경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분리시켜서 사용하면 바로 사정경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제5정경입니다. 릴레이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조인 속성. 조인, 나중에 배워야 되죠.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릴레이션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결과를 뽑아내는 형태를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결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R의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된다면 릴레이션 R은 제5정경 혹은 PJNF 프로젝션 조인 노멀 폼이라고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정경. 자, 개념적인 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해를 했어요. 두 개의 릴레이션으로.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우리가 정교하는 과정에서 정교하는 분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릴레이션을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다시 조인을 통해 가지고 원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하나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거죠. 여기가 지금 4개의 투표를 갖고 있고 여긴 5개 투표이잖아요. 두 개의 릴레이션의 경우에 따라서 뭐 2정경, 3정경을 통해서 분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조인했을 경우에 조인하는 건 두 개 결합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맨 마지막 불량 투플 원래 존재하지 않는 투플이 생성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분해를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분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정확히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릴레이션을 더 추가해서 조인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로 만들어낼 때 우리는 제5정규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정규형에 대해서는 조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니까 이거를 뒷부분에서 배우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조인 속성
그죠? 릴레이션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된다면, 그러니까 모든 결과 같이 원래 모습대로 나와준다면 제대로 분해를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릴레이션을 쪼개가지고, 즉 분해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재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릴레이션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제대로 분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성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릴레이션을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래 릴레이션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작업을 거쳤을 때만이 제5정규형이고, 이 정규형이 끝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쓸 수 있는 릴레이션, 데이터 설계가 완벽하게 정규로화된 거죠.